엔비디아 현재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은 32에서 44배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 엔비디아 역사적 평균 퍼는 65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가파른 순이익 성장이 반영되면서 과거 대비 조금 낮아졌다 하는데요. 반도체 주식이 다 이런가요? 32에 저는 주식을 안 해서 말씀이죠. 32에서 44배인데 그다음에 애플 그러면 애플의 퍼를 좀 보겠습니다. 애플의 퍼가 29에서 37배 수준인데요.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는 그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29배에서 37배.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열 수준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향후 미래 가치를 갖다 앞당겼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 평가하는 주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37배 수준이면 이게 엄청 이건 너무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브로드컴, AMD, 펄을 볼게요. AMD가 주당 순이익이 1.37달러인데 세상에 AMD 주가 수익 비율은 중과사 리포트 시장 컨센서스 기준 51.4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고평가돼 있다. 이건 그렇죠.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조짐이 이거 지금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이제 만기가 어떤 때는 3점 이렇게 만기 돌아오는 게 3.46조 달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10조, 11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중에 돌아오는 그 어떤 국채를 1년 만기 국채로 채워야 되는데 전체 국채 발행량의 30%가 단기 1년 만기 단기 국채라는 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위험인 거죠. 어떤 기업이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 채권을 많이 발행할 일도 없고 발행하지 않죠. 그래서 발행하더라도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순간 내년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개인으로 얘기를 하자면 1년짜리 만기를 갖다 어음을 발행했는데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국가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기업처럼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 만기 채권이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시장의 수요가 없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사니까 미래가 이제 확신을 안 가니까 안 찬다 야 그만큼 그러니까 1년 만기 단기 채권을 가지거나 금리를 흔들어내지 않고 금리를 흔들지 않으면서 가져가려고 1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30%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죠. 금융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지 말고 2023년도 금융위기가 생겼던 것처럼 해서 조용히 소문 안 내고 국채를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쟁자로 만들어서 해서 낮춰야 된다. 그런 물량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의문시될 수밖에 없고요. 국가 통화로 바꿔서 그 국채를 소각시키는 수밖에 없고 전체 수량을 해서 적은 수량으로 바꿔서 미국의 달러가 계속되도록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달러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로 계속 결제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은 이제 생기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속히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지금 시간은 제가 보기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AMD가 최근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이 보면 167.4 2021년부터 25년까지 주가 수익 비율은 평균 290.7 왜 이렇게 높죠? 뭐 잘못됐나? 아마서 이게 좀 이상한데 AMD 주가 수익 비율은 51.4배라는데요. 이게 너무 미래 가치가 선반영된 거 아니에요? 51.4배가 이래도 되나? 그렇죠. 지금 좀 이상한데. 네.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마이크론의 퍼 비율, 마이크론 퍼 비율을 좀 볼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개월 실적 예상 주가 수익률은 10배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퍼는 상대적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23.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평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하고 삼성하고 저기 SK하고 매출이 좀 틀리긴 하죠. 매출이 틀리긴 하고 HBM을 삼성과 SK는 SK 하이닉스는 한다는 점에서 하지만은 최근 과거 실적 기준 퍼는 35배 수준이었던 현재 예상 퍼는 10배 향후 1년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주가 수익 비율은 35점 반도체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쩔 때는 42.14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그동안은 한 15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HBM 그 등장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23.4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미국의 금융위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기엔 주식시장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채금리가 이제 이게 10년물이 4.5 이렇게 2023년대 금융위기를 일어날 때 이랬기 때문에 그때 한참 피크 했을 때 4.9 몇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칫하다가 돌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연준이 사들여야죠. 그래서 국가통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나 봐요. 미국 정치권 국회 자체에서 의회 자체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삼성전자 퍼 비율이 최근 12월 선행 주가 비율은 6.7배, 7.6배라고 그랬는데요. 최근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은 자료마다 틀리나 이게는. 2025년까지 한 15배 정도 형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최근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은 23.8배.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는 15 HBM을 갖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4.3배랍니다. 지금 현재는 퍼가 하이닉스는 얼마죠? 하이닉스 좀 과열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100배 수준으로도 과열될 수는 없는 거죠. 퍼가 50배도 그렇고 그것도 너무 과열된 거죠. 뭐든지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돈 놓고 돈 먹기 투기 시장도 아니고 SK는 지금 과거 실적으로 바탕을 한 최근 12개월 퍼는 21.9배인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
그래서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절한 가격. 그렇죠. 어떤 주식에 대해서도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엔비디아든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적절한 가격을 벗어나거나 또는 금융위기 조짐이 있어서 자금이 이탈하거나 자금이 이탈하면 안전자산에게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다 해서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이 한꺼번에 철수할 리도 없고요. 다만 외국인 중에서도 이렇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총 이게 퍼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삼성전자가 일단 최근에는 15배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마이크론이 그런 이익을 2025년도 영업이익을 좀 볼게요. 약 97억 7천만 달러 13조 원을 기록했는데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는 않은데 퍼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것. HBM이 상대적으로 납품이 안 돼서 그런가 본데요. 엔비디아 납품이라든지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마이크론에도 2020년도 보면 그래서 주당 수익률 EPS가 12.20달러 2020년 2분기에 예상치는 8.79달러였는데 38.79% 상회했다. 근데 매출은 사상 최대인 2,23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익률은 97억 거의 100억 달러 가까운 이런 돈을 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가 낮게 형성이 돼 10배 정도로 하는데요. 왜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23점